안녕하세요. 오늘 아로마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잡담이든 뭐 이런 뭐 정보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어 잠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오일들은 누구나 다 익숙하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오렌지랑 라벤더예요. 오렌지랑 라벤더인데, 제가 오렌지랑 라벤더를 갖다가,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는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되게 가장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오일 두 가지였어요. 라벤더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만능 오일이죠. 이거는 한 5세 전까지 아이들에게는 만능 오일이에요. 상처가 나도 발라주면 되고, 기저귀 발진 나도 발라도 되고, 심지어는 애가 칭얼거려도 발라줘도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불안해하거나 할 때 좀 그럴 때 발라줘도 되고,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 오일이 아로마 오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아로마 중에 라벤더 오일인데, 라벤더 오일하고 로즈마리하고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 잎하고 꽃을 같이 쓸 수 있는 오일이에요. 같이 추출이 되는 오일이죠. 잎하고 줄기하고 꽃을 갖다 같이 추출하기 때문에 실은 얘는 꽃이라고 하지만 어 꽃하고 잎하고 줄기의 이슈를 다 가져가요. 꽃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 진정시키는 효과와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잎에는 뭐 순환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런 모든 걸 갖다가 그리고 그 줄기는 수렴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라벤더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특화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라벤더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선은 뭐라 해야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음, 우선 화상 입을 때 좋고,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잠 잘 자게 하는 뭐 잠이 솔솔 하는 이런 뭐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에 라벤더 같은 것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라벤더의 효과 중에 숙면의 효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갖다 쓸 때 많이 쓰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좀 급한 마음에 많이 때려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라벤더는 처음에 한두 방울 뿌렸을 때는 잠이 잘 올 수도 있겠지만 이완이 돼서 잘 잘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이 쓰면은 라벤더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완이 됐다가 이게 얘가 정화의 효과가 있거든요. 라벤더는 정화의 효과가 있어서 몸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잠을 잔다라는 이슈로 쓸 거면은 많이가 아니고 한두 방울, 디퓨저에 넣을 경우엔 5방울 미만으로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라벤더가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라벤더를 갖다가 쓰면은 그 효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안이 있고 그리고 애가 늘 긴장해 있고 몸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풀어주려고 라벤더를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라벤더의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애가 토마티스를 하거나 아니면 인피니티를 할 때 굉장히 까칠까칠 사포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뭐만 하면 욱하고 뭐만 하면 욱하고 아니면은 심지어 밥 먹어라 그랬는데도 그거에도 욱하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착해져라는 마음으로 진짜 등이나 발바닥에다가 라벤더를 갖다가 조금 진하게 희석해가지고 전부 발라줘요. 그러면은 한두 시간 있으면 애가 착해져요. 정말 놀랍게. 그거는 이제 어린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얘는 신생아 때부터 쓸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많이 쓸 경우에는 원액을 많이 쓰면은 얘도 염증이 나요. 그러니까 알고 싶진 않았지만 많이 쓰면은 염증이 나요. 그러니까 원액은 적당하게 그 대신에 뭐 이렇게 화상 같은 데는 무조건 원액이에요. 화상이나 상처, 심지어 손에 상처가 났어. 이렇게 살이 벌어지는 게 보여. 끝이라서. 그럴 때도 라벤더 딱 떨어뜨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있으면 여기 살이 붙어 있어요. 치유의 효과가 진짜 좋아요. 진정 효과뿐만이 아니고 치유 효과가 진짜 좋아서 라벤더는 집에서 상비약으로 항상 꼭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라벤더를 소개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쓰냐면은 저희 아이는
잘 때는 라벤더하고 오렌지를 갖다가 발바닥에 발라줘요. 라벤더하고 오렌지를. 오렌지가 얘가 되게 기쁨의 오일이기 때문에 더 방방 뜨지 않을까 하는데 의외로 오렌지도 그러니까 순환이 좀 순환 순환이 되면 적당히 되면서 얘도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라벤더 소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벤더의 효과는 진정하고 이완이에요. 진정하고 이완. 그리고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7번 차크라 우리 그 요가 할 때나 아니면 인도에서 차크라 얘기할 때 여기 이마 쪽에 해당되는 차크라예요. 이마 머리 쪽에 해당되는 차크라여서 우주랑 소통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가장 널리 쓰이기도 하는 그런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라벤더 선생님, 오일이 보통은 생각할 선생님, 꿀잠 블렌딩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네, 꿀잠 블렌딩이 이 책에 그 북어브 오일에 나오는 꿀잠 블렌딩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제가 북 오일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혹시? 여기에는 그냥 도포하는 방식으로는 라벤더, 세레니티, 로만 카모마일, 마조람, 시더우드, 베티버, 오렌지를 넣는다고 그냥 오일의 종류만 나왔고 드랍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용인에서 클래스 해주실 때 그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샘플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이제 토마티스 나가면서 샘플링을 했는데 그분이 본인은 잠에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걸 친정 엄마한테 드렸대요. 근데 네. 되게 정말 10주년 만에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넉다운 돼서 기절하듯이 잠잔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수업하실 때 그때 꿀잠을 뭘로 블렌딩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갱년기를 넘어간 연령이시니까 여성 호르몬을 안정하는 오일이 들어간 건지, 그냥 대중적인 책에 들어있는 오일이 들어있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블렌딩 알려주실 수 음, 있으면 네. 적어두려고요. 꿀잠 오일 알려드릴게요. 꿀잠 오일 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거랑 동일시되는 건 마조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꿀잠 오일에는 어 세레니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세레니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마조람하고 밸런스하고 아로마 터치가 들어가요. 음, 기본은 마조람, 밸런스, 아로마 터치를 갖다가 10ml 로런병에 할 경우에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넣고 코코넛 오일 4분의 1을 넣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세레니티가 추가된다면은 그 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넣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넣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10ml 로런병에 하면은 원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오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원액이 높아도 제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마조람 같은 경우에는 좀 셀 수도 있겠지만 아로마 터치랑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석이 됐다, 이미 블렌딩이 된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거여서 쓰긴 하는데 저의 꿀잠 오일은 기본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이완을 갖다가 무조건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잠을 들게 만드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갱년기가 지났다면은 저는 클레리캄이나 클라리세이지를 넣는 것도 세레니티 아니고 클레리캄이나 클라리세이지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긴장도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연필을 쥘 때 어깨부터 손목까지 힘을 되게 꽉 주고서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필기를 하면 이 어깨부터 담이 올 정도로 여기가 되게 딱딱하게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몸을 이완할 줄을 몰라서 우리는 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깨를 돌린다거나 어깨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을 이완을 하는데 우린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스스로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밸런스나 아로마 터치 하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육이 풀리는 효과들이 있고 대체로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봉사로 하는 그 마사지 있잖아요. 집으로 네, 오셔서 해주시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도테라 밸런스를 쓰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상시에 내가 내 손에 압으로 써서 사람을 마사지 할 때보다 밸런스 오일이나 아로마 터치를 써서 사람을 마사지 하면 내 힘이 훨씬 덜 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일 스스로가 근육 이완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보다 압을 덜 줘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선생님이 만드신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블렌딩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그 꿀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게 잠만 잘 자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부라는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때 되면은 발에 막 그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발이 계속 뭔가 덜덜 쥐가 날락말락하는 느낌이 한 몇 시간 동안 있어 잠자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하지부라 증후군이 기본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검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이게 뭐 신경 쪽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약간 좀 일을 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크게 만드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발랐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잠을 잘 때 다리가 아프지 않고 발목이 저리지 않고 발바닥이 아프지 않고 잘 잘 수 있다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이완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밸런스도 밸런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 발달 지원이나 기본적인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라벤더라고 생각해요. 라벤더가 실은 지금 양혜정 선생님한테는 지금은 잠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춘기 애들은 라벤더가 싫어지거든요. 라벤더가 제가 이거 갖다가 사춘기한테 물어봤더니 라벤더에서 이게 뭐 책에서 오줌 싼 책 냄새가 나요. 이런 거. 책 냄새인데 오줌에 젖은 책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음, 야, 이게 오줌에 젖은 책 냄새, 너무 별로라는 거야. 진짜 신경을 거슬리는 되게 그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근데 라벤더의 기본적인 이슈가 이게 양육이잖아요. 양육과 정화예요. 양육과 정화. 근데 얘가 이미 자기는 엄마를 밀어내고 있는 사춘기 애들에게 양육이라는 걸 들이대면은 엄마가 두 명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발달 지연 애들한테 이 라벤더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엄마로서 되게 열심히 하지만 얘네는 좀 더 특별하게 많은 엄마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라벤더를 썼을 때 정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의 긴장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자기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음. 내가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를 소리도 못 듣고 쳐다봐야 되는 것도 계속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라벤더가 좀 진정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그런 의미로서는 진짜 라벤더는 정말 최고의 오일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사춘기가 돼서 라벤더가 싫어지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저는 실은 먹이기도 해요. 알러지가 있어서 애가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있는 애한테는 먹일 때도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 물론 캡슐에 넣어서 먹지만 그렇고 그리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라벤더 차를 마시면 되게 향이 너무 좋아요. 라벤더를 차로 마실 때 우리가 그냥 원액을 갖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터치를 갖다 문질러서 하는 거 말고 물에 타서 약간 좀 따뜻한 물에 근데 되게 많이 희석해야 돼요. 한 방울 가지고 한 5잔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럴 때 먹게 되면은 되게 느낌이 좋아요. 자기 전에 커피 마시기 좀 싫으면은 오렌지랑 아니면 오렌지도 약간 좀 비릿하다 그러면 라벤더만 타서 먹어도 라벤더랑 페퍼민트만 타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오렌지 오일인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오일이라고 하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업에 쌓여 있고 그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회사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오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익숙하니까 익숙한 거에는 좀 거부감이 좀 덜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겨울마다 귤을 까먹고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거의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렌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한테 이걸 왜 주냐면은 우리 애들이 항상 긴장에 쌓여 있어서 약간 좀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좀 이완이 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팔터치를 갖다가 붓터치를 하고 나서 발바닥에 바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손에 해가지고 아이 머리 있는 데다가 계속 쓸어트려줘요. 왜냐면 머리는 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케라틴을 만드는 케라시스를 갖다 형성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 바르면은 머릿결이 좋아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에다가 쓱쓱 쓸어주고 보내면은 혹시 향이 좋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좀 더 잘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죠. 우선 얘는 그 정장 작용을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 시트러스계 오일이에요. 애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오일을 갖다가
배에다가 오렌지를 발라줘요. 변비 있을 때, 변비 있을 때, 변비 있을 때 발라주고, 그러면은 배에다 마사지 좀 생각보다,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배 마사지 해줄 때 로션이나 코코넛 오일 섞어가지고 해주면은, 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거 먹기도 하지만, 먹을 때는 주로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우유하고 주스하고, 그러니까 천연 주스하고 같이 먹으면 비타민C 흡수 효과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은 오일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그냥은 잘 안 먹으니까, 주스 먹을 때 아니면은 비타오백 같은 거 사람들한테 줄 때 오렌지 거기다가 한 방울씩 넣어주면은 그 맛이 갑자기 고급져져요. 음. 비타오백 병 따가지고 거기다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은 진짜 갑자기 맛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오렌지도 발향도 하고, 라벤더랑 같이 섞으면은 너무나 좋은 향이 나서, 라벤더, 오렌지, 시더우드를 갖다가 잘 때 발향을 해주는 편인데, 어, 그렇게 해준 날과 안 해준 날이 차이가 있고, 아이가 자기가 바르고 싶어 하고, 맞고 싶어 하니까 다행히, 그래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안 되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렌지 라벤더 중에서 아니면 다른 거 사용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실게요. 아, 그리고 오렌지는, 오렌지, 네. 예, 네, 선생님부터 말씀하세요. 네, 오렌지는 또 약간 좀 특별한 게 시트러스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오일들인데 오렌지는 시트러스 계열 중에서 좀 특별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먹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항상 이거의 메시지는 기쁨. 얘는 이완과 편안하게 해주는 엄마 오일. 음, 얘는 기본적으로 기쁨. 음, 기뻐라, 즐거워라 이럴 때 음. 행복해라. 그런 느낌의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 두 개를 같이 쓰셔도 좋고 그 그러니까 라벤더와 오렌지는 궁합이 잘 맞아서 같이 섞어 놓으면 정말 향이 좋아요. 사랑스러운 향이에요. 그렇게 여기 하고 북어버 오일 책에 보니까 네, 오렌지 오일 이제 사용 예들이 나왔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 우리가 장 마사지에 오렌지 계열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비에 되게 좋아서 변비 레시피에 쓸 수 있다고 나오고, 일단 만능 밤, 그러니까 뭐 멀티밤 선생님 만들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능 밤으로도 쓸 수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큐티클 케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이나 맞아요. 발톱 잘 쪼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갈라지고 영양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10ml 기준에 오렌지 5방울, 라벤더 5방울, 나머지 코코넛 오일로 넣으면 스티커 케어에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희 동서가 늘 네일을 해요. 직장을 다니니까 네일을 하는데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말은 안 하고 거기 있는 거 다 보고는 있는데 프랑킨센스 자체가 이 그 만능이라고 하니까 그 터치를 손톱에 발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일하지 좋죠. 않았을 때 늘 이렇게 손톱에 너무 영향이 없어 보였는데 손톱이 되게 윤기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큐티클 케어로 오렌지하고 라벤더 섞으면 좋다고 나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습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막 습진이나 무좀 있는 것처럼 막 손끝이 갈라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용기 파는 데 보면 매니큐어 용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큐어 그러니까 우리가 롤볼은 바르기 어려우니까 매니큐어 똑같이 용기를 돼 있는 게 있어요. 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 그러니까 오렌지하고 라벤더 넣고 거기다 프랑켄 몇 방울 더 넣으면 좋고 거기 코코넛 오일 넣어서 매니큐어 바르듯이 아이들 손톱 발라주면 영양 있는 손톱 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어, 거기다가 네. 그 오렌지랑 라벤더에다가 시더우드를 갖다가 그러니까 프랑킨센스도 좋지만 시더우드도 충분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냥 네, 시더우드 같은 경우 왜냐면 프랑킨센스는 먹고 바르는 거 하는데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그쵸, 비싸기도 그쵸.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시더우드, 라벤더, 오렌지를 갖다 하면은 하루 종일 손에가 이렇게 냄새 맡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사실은 도테라에서 가장 저렴한 오일 중에 하나가 오렌지인데, 오는 내담들 중에 오렌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 맞아요. 말하면 되게 긍정성이 부족하고 즐겁지 않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같은 데다가 오렌지 오일 놔두고 가족들 이제 외출하거나 등교할 때
한 방울씩 손에 떨어뜨려가지고 냄새 맡고 남은 건 이제 머리에 윤기 있게 발라주고 그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는 아이들이 대체로 다 오렌지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달콤한 냄새 난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 오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퓨저 안에도 오렌지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되게 많이 쓰는 오일이니까 한 병은 먹는 데 쓰고 한 병은 바르는 데 쓰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체로 가방에다가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를 갖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여름 같은 데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음료 먹을 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음료 자체에다가 해당 오일을 넣잖아요. 뭐 자몽 음료에 자몽 오일을 넣고 뭐 레몬 종류 음료에 레몬을 넣으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런 특유한 체인점 음료에서 먹었을 때 그 되게 특유의 그 되게 느낌이 없어져요. 달달함이 네. 없어져요. 되게 고급진 레몬 주스 맛, 되게 고급진 자몽 주스 맛이 나니까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로 아까 네, 먹는 걸 그렇게 해도 너무 좋고, 그냥 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향기도 너무 좋고, 먹어도 좋고 한데, 얘가 아시다시피 그 시트러스 계열이니까 순환에 되게 좋아요. 순환에 음, 좋아서, 얘도,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오렌지의 조금 안 좋은 점이 식욕을 증진시켜요. 그쵸. 식욕을 좀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는 애들한테 오렌지 향을 갖다 좀 맡게 해준다거나 오렌지를 갖다가 좀 잘 쓰면은 좀 더 식욕이 돋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트러스 계열 중에 먹지 않는 거는 오렌지밖에 없어요. 너무 그쵸. 많이 먹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과식하거나 네. 거식하거나 이렇게 약간 식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자몽을 먹으면은 정상 식욕을 찾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자몽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트러스 자체는 복용을 하면 일단 몸이 되게 열감도 있지만 순환도 잘 되고 제가 한동안 원석이 났고 되게 수년 동안 되게 땀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아민의 체질상 되게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한데 땀이 잘 안 나갖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 몇 년 있었거든요. 근데 오일 사용하고 나서 원래 이제 체질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더우드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일 여기에 보면 시더우드 자체가 용기를 주는 오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인사이트 카드에서 시더우드 자체는 용기, 대담함,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석이 작년에 이제 학교 때문에 틱이 왔었을 때 정말 진짜 내가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내가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원석의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소프트 젤, 세렌티 소프트 젤도 이슈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안이나 각성을 좀 이완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처음 먹어봤었고 소프트 젤 자체는 그리고 시더우드 얘 자체가 용기, 어떤 담대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더우드 오일 되게 많이 발향했었고 어댑티브 그거 같이 되게 많이 발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게 영악해서 이슈가 사라지니까 안 소프트첼은 해요. 안 먹은 지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원서이가 한참 불안도가 높고 학교 때문에 힘들고 할 때는 소프트젤 내가 않고 늘 챙겨가지고 약봉투에 넣어서 그냥 밀봉을 해서 하나씩 뜯어서 먹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소프트젤은 지금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이 호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담대함이 부족하다. 뭔가 불안이 높고 겁나는 게 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시더우드 발향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무 계열 자체는 약간 굳건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되게 굳건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웃긴 말로 표현하면 되게 촐싹 맞다. 무게감이 없다. 중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드 계열 오일을 되게 많이 쓰면 좋거든요. 근데 시더우도 저는 발향하면서 되게 많이 효과 봤었고 심신의 안정화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그러니까 되게 루틴한 일들을 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9시에서 5시에 퇴근하는데 나는 내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패출리 오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베리안 퍼 있잖아요. 시베리안 퍼 자체의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계열 오일인데, 시베리안 그 향기가 좋아요. 어떤 분이 그걸 시궁창 냄새 난다고 표현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도테라 가입을 해놓고 자기가 사업자는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LRP는 하지는 않지만 늘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시베리안 퍼는 왜 보고에 안 나오냐고. 보고 때 나오면 되게 많이 쟁이고 싶은데 자기는 시베리안 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이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냄새가 안 맡아지는 이게 아니라 이거 진짜 코로나 병인가? 정말 후각이 발동이 안 하네? 포기부를 맡았는데 포기부에 아무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후각이 정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 와가지고, 오레가노, 그러니까 오버타클 먹은 거예요. 지금 2방울씩 넣어서 캡슐에 넣어서 먹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그러니까 등이 저릴 정도로 땀이 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라벤더 이야기 하셔서 라벤더 2방울 떨어뜨려서 냄새 맡았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조금 감각이 돌아오는구나. 어젯밤에 향기 전혀 안 났는데, 조금 컨디션이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다 무음으로 되어 계신데 지금 혼자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오일 사용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선생님 궁금증 아직 안 나오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선생님이 해주세요. 아, 우선은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대답 성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터치 종류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라벤더도 그렇고 터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터치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은 이게 되게 금방 써지는데, 이걸 묵히게 되면은 쩐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사놓고서는 한 1년 안에 써야 되는 건데, 뜯었으면은 1년 안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뜯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번 굴려봤다 싶으면 1년 안에 써야 돼. 좀 지나가지고 냄새가 좀 이상해. 안에 좀 액이 좀 탁한 것 같아. 이게 봤을 때 출렁출렁거리지 않고, 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 이러면은, 그거는, 코코아도 오일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드시는 오일들 중에서 약간 좀 향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 내가 만든 오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라벤더를 섞으면은 되게 그 향이 조화롭게 바뀌어요. 그거는 라벤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패촐리도 넣어보고 패촐리도 향이 강하고 뭐 나머지 시나몬도 넣어보고 막 여러 가지 넣었는데 향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 망했어. 근데 오일이 너무 아까워. 써야겠어. 그리고 효과를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놨을 때 향이 이상할 때 라벤더를 넣으면 그게 조화로워져요. 비율이 좀 이상하다 해도. 그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차로 마실 때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갖다가, 실제 저는 발바닥에 좀 페퍼민트랑 같이 많이 발라주는 편이잖아요. 팔터치 있잖아요. 팔터치에 오렌지랑 페퍼민트를 발라준다. 이렇게 하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활력이 있어요. 활력.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트러스 계열이다 보니까 순환도 잘 되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페퍼민트 바를 때는 발바닥이 진짜 이렇게 얼어버릴 것 같이 겨울에는 얼어버릴 것 같이 차갑지만 오렌지를 발라주면 순식간에 따뜻해져요. 전신에 약간 좀 그 온도를 올려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저만큼 뜨겁진 않지만 오렌지도 충분히 한 40도 정도 되는 느낌의 정도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오렌지를 갖다가 발에 바르는 걸 전 추천드려요. 밸런스랑 오렌지도 괜찮아요. 밸런스랑 오렌지도. 혹시 사용하시는데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까요? 요가 컬렉션 써보셨어요? 네, 요가 컬렉션 너무 좋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컬렉션에 있는 거는 싫어하는 거 없이 다 좋아요. 그 세 개 향이 너무나 다 좋고, 근데 저는 어떤 날에는 좀 온라인 좋다가 어떤 날에는 앵커가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향들이 다 좋은데, 요가 할 때 한번 써봤거든요? 요즘 들어서 제가 몸이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 그럼 요가를 다시 끊어보자 했는데, 요가를 끊었는데, 요가원 자체에서 그 워낙 향을 센 걸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가 뭐 향초를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인센스 스틱 같은 걸 하기 전에 저는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는 너무 향이 이렇게 말 그대로 아구창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세가지고 네네. 부담스러운 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최대한 향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향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 저를 갖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는 좀 다른 향이 난다고.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다른 향이 난다고. 향수는 아닌 것은 다른 향이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도테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되게 남편 신기한 생각, 게 이게 몸에 되게 배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무실에도 오일이 있는데 내가 오일을 그날 발향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다니면 저한테 향기가 난다고 해요. 맞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 어디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냉면집 사장님이 할머니였어요. 근데 어디 좋은 한의원 갔다 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약 같은 재료를 쓴 적이 없는데 어디 한의원 갔다 오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린이날 그 주간에 가족들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프레지아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그놀리아를 발랐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어디서 프레지아 향기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에 되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라벤더 뚜껑 색깔이 우리가 오일 자체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생년을 넣고 뭐 수비학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너는 어떤 색깔의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노란 색깔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돋보이는 걸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80% 알고 제가 90을 아는데 제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걸 알지만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돋보이는 꼴은 못 봐. 이게 노란 색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고 보라 색깔을 가진 성향의 사람은 약간 내 생각이 에너지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이 오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조현병, 정신분열자 이런 사람들도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되게 엄청 신기하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 색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크라에 관련돼서 오일을 접근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가 컬렉션 자체를 저는 이제 성인분들 상담을 할 때 그분들에게 감정 오일 전체를 다 구비하기는 부담스러운데 감정 오일 자체는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약간 컴팩트한 감정 오일 대용으로 요가 컬렉션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저널링을 배운다고 했는데 저널링에도 앵커링이 있어요. 앵커링이라는 것 자체는 닻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도테라 오일의 이슈로 말하면 뿌리 내린다는 개념인 거죠. 안정적으로 정박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필요할 때는 앵커라는 오일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 앵커 안에는 라벤더, 시더우드, 프랑킨센스, 시나몬 바크, 샌다로드, 블랙페퍼, 패출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오일들이 앵커에 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나는 앵커의 이슈가 있는 사람인 거니까 앵커를 단품으로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장은지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삶의 중심이 잡기 어려워가지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도 아이 생각만 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나는 우리 아이 2교시에 뭐 하고 있겠네. 아 4교시에 뭐 하고 있겠네.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오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오일 자체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온라인에 들어있는 오일은 베르가못, 코리앤더, 마조람, 페퍼민트, 자스민, 제라늄, 로즈, 바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스퍼그 성향의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가 이제 검사하고 집에 가면서 아이에게 선생님 사무실에서 되게 좋은 향기 났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난 아무 냄새도 못 맡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 와서 향을 맡았을 때 아무 향이 없다고 느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아무 냄새도 인식하지 못했을까라고 해서 5월 1일에 근로자인의 가족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하러 오셨어요. 감정을 진단을 만들어 오셨던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다라면 내가 평상시에 베르가못 오일이 되게 좋다. 그러면 나는 온라인에 이슈가 있는 거니까 내가 뭐 아이들 등교하고 없을 때 집에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집에서 홈 스트레칭을 한다. 그럴 때 온라인 오일 발향하면서 하셔도 좋고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을 맡고 운동을 하셔도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센드라는 것 자체는 활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일상에 무기력이 팽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그건 해서 뭐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과외하는 사람이나 사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아이들이 맞아요. 본인의 동기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모에게 돈을 받고서 뭘 지도하러 갔는데 얘는 이 과목을 배워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 일상에 되게 무기력이 팽배하고 활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오일이 이제 어센드라고 하는 요가 오일인데, 그 안에는 레몬 자몽, 시베리안 퍼, 멜리사, 오스만투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일백과 같은 거 구매해서 갖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간간히 뭐 가방이나 차에 놓고 짬짬해 보시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이슈들이 되게 보여요.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이제 오일 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병원을 훨씬 덜 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이후 이일 때 빼고는 아이들이 병원 가서 약을 먹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을 안 간다는 그냥 단순히 병원을 가는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기보다 그만큼 화학적인 약에 덜 노출되는 거니까 내 몸에 어떤 자가 면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 건강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혹시 나눠주실 임상 있으실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도움 되실 만한 것들 중에? 어, 저 같은 경우 오일 쓰는 거 갖다가 알려기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그 지성이 아니고 완전 건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 기름이 안 끼는 우리 신랑이 볼 때마다 야 너는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 기름이 안 끼네. 그 다음날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나가도 그냥 안 감은 티가 안 나 이랬었는데 도테라 그러니까 도테라 샴푸를 쓰고 나니까 머리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이요. 엄청나. 근데 그게 순환이 된다는 뜻이어서 되게 반갑게 들었는데 만약에 도테라 샴푸를 안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샴푸에다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샴푸에다가 이렇게 펌프 살짝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어, 기본적으로 라벤더랑 시더우드를 갖다가 넣어서 써도 되고, 라벤더, 시더우드, 오렌지 정도를 갖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티트리하고 레몬, 그러니까 만약에 두피가 만약에 내가 막 뭐 같은 게 난다, 뭐 사춘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티트리랑 레몬을 갖다가 좀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한 500ml짜리 쓰실 경우에는 거기다가 저는 한 30방울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도테라 오일은 이미 들어있어가지고 한 30방울 정도 넣으면은 약간 좀 거품이 좀 덜 나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거품은 잘 나는데, 거기다가 한 병 정도, 300방울 정도 넣게 되면은 거품이 좀 덜 나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30방울 정도 자기가 쓰고 싶은 향, 심지어 로즈 제라늄을 넣으면은 되게 섹시한 향이 나요. 섹시한 아, 향이 나. 로즈 제라늄을 딱 하면 사람들이 무슨 냄새야?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맞아. 로즈 저 제라늄은, 단톡방에도 있어요. 그 네, 공무원이신데 로즈 제라늄 본인이 되게 좋아해서 본인은 그걸 향수처럼 쓰신대요. 네. 그러면 그 청사에서 그 정부 청사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는 직원들이 무슨 향수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꽤 되게 공무원분들 섹시한 향이 나요. 많으세요.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땐 처음에 좋다 꽃향이야 막 이랬는데 꽃향이 아니고 느낄 때 너 되게 안 섹시하게 생겼는데 섹시한 향이 나. 맞아요. 그 그런 음, 느낌이래요. 그렇게 하고 네. 되게 세련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샴푸를 본인만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뭐 애들도 쓰고 아빠도 쓰고 그러면 거기다는 로즈라는 못 넣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아니면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렸어도 그러니까 한 번 펌프했을 때 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약간 거품이 덜 나긴 하지만 안 나진 않아요. 충분히 음, 헹굼되고 그렇게 샴푸할 때 쓰고 그리고 머리 말리면서도 그 만약에 전 드라이 잘 안 하죠. 드라이를 할 일이 있으면 드라이 할 때 오일 묻혀서 하면은 음, 오렌지랑 만약에 묻혀서 하는 오렌지나 라벤더, 시더우드 계열 하면 되고요. 티트리는 너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머리에다 바르니까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나서 좀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지금 선생님이 약간 좀 감기 기운 있을 때 네. 티트리를 발향하세요. 음. 티트리를 발향하면은 그게 되게 꽃향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나한테 어, 이슈가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티트리가 다 말려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말려주는 느낌이어서 그 감기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이 늘 칼칼해 아니면은 비염이 약간 있어 할 때 우리가 티트리를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쓸 때 만약에 집에 콧뻥 담이 없으면은 집에 쓰는 바세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바세린이나 아니면 꾸덕한 크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바세린이나 이런 거에다가 그 바세린은 좀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쿡 퍼가지고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티트리 한 방울, 미르 한 방울, 유칼립투스 한 방울 갖다가 해가지고 음, 개가지고 요만큼, 요만큼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가슴까지를 갖다가 쭉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면은 애가 코가 꽉 막혔던 게 한 1분 정도 음, 안에 숨이 쉬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는 애들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그어주면은 콧물이 넘어가서 기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말려요. 음, 그래서 기침도 덜 나. 그래서 맞아요. 콧방바이를 그러니까 없다. 아니면은 하면은, 그리고 그때 그거에, 음, 뭐 생각해가지고 나는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쓰고 싶어. 바셀린에다가. 그냥 바셀린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일을 갖다 때려 붓고 약간 좀 mul직하게 만들어 놨어. 안 돼요. 좀 있으면은 쩐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거 갖다 한 통을 갖다가 한 2, 3일을 다 쓸 거 아니면은 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라임 같은 경우에는 맥주에 타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많이 타는 거 아니고 딱 한 방울 정도, 500에 한 방울 정도 타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오레가노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오레가노 터치 요번에 행사 상품이잖아요. 125ml. 근데 오레가노 터치를 갖다가 얼굴에 이렇게 싹 바르면은 뺑뺑해져요. 그 아, 느낌이, 그 오레가노가 약간 그 보톡스 오일에도 들어가지만 오레가노 터치로 해가 그냥 바르면은 약간 애지간히 자글자글한 것들은 그 뭐 잠깐,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겠지만 해가지고 했을 때 계속 바르면 그래도 계속 효과가 나겠지만 되게 뺑뺑이지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뾰루지 같은 게 익어 가고 있어. 아니 뾰루지가 여기 나고 있어. 그럴 때 오레가노를 발라놓으면은 짤 때 굉장히 쉽게 나와요. 음, 그게 그 오레가노가 튀는 제거잖아요. 튀는 제거. 원액을 갖다 콕 찍어 바르면은 걔가 나중에 살짝 올라오면서 떨어지기 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똑같이 뾰루지도 발라두면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잠잘 때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갔을 때 해외여행이 생각보다 그 시트를 갖다 좋게 빨아줘가지고 깨끗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하게만 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헹굼이 잘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시트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세제를 많이 풀고 깨끗하게 그냥 핸들 설적설적 헹군 다음에 그냥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호텔에서 자면 약간씩 피부가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벌레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진드기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만들어 놓은 스프레이 갖다가 거기다가 왕창 뿌려버려요. 그냥 스프레이 뭐 티트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 갈 거니까 뭐 테라실드 같은 거 스프레이 엄청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은 레몬이나 티트리나 아니면은 레몬그라스하고 뭐 로즈마리 이런 거 섞어가지고 방충 효과에 좋게 뿌리는데 그거 갖다 침대에 뿌려도 꽤 효과가 괜찮아요. 음. 그런 식으로 쓰고 아이한테는 먹이는 거 왕창 먹이고 있고 오일 같은 거 많이 먹이고 그리고 시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시더우드랑 라벤더 오렌지 조합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거 갖다가 손톱에도 바르지만 머리카락 끝에도 바르고 여러모로 쓰고 있어요. 두피가 음, 만약에 탈모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시더우드를 갖다가 샴푸에 넣어가지고 두피를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카락이 건조하면은 훌훌 빠져요. 그런 게 맞아. 있습니다. 혹시 사실은 네. 사실은 그 뭐지? 우리 샴푸가 두피에 직접 닿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근데 도테라 샴푸는 내가 예를 들어 샴푸를 하고 헹구지 않았어. 헹구지 않고 10 내지 15분 정도 놔뒀다가 헹구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모발 건강이나 두피 건강에.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처음에 도테라 샴푸를 썼을 때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있던 인공 화학적인 계면활성제에 많이 익숙한 분들은 얘 왜 거품이 덜 나나? 그러니까 거품이 덜 나니까 감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되고 되게 신기한 게 저 주변에 제가 지금 올해 49살인데 주변에 아는 친구들 중이나 뭐 이렇게 보면 탈모 이런 이슈로 뭐 맥주 효모를 먹는다는 등 탈모 샴푸를 쓴다는 등 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쓴다는 탈모 샴푸가 도테라 샴푸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건강에 모발이 좋은 샴푸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그 전단지 뗐길래 그걸 못 이렇게 찍지를 못했는데 프랑킨센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몇 밀인지가 안 나와. 뭐 0.0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탈모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대요. 머리에 주사를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중에서 제일 막 효과가 있다고 유행해서 복용했던 약이 정신기의 분열, 그러니까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줘 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을 유발하는 일들이 많아서 미국 탈모약 중에 판매 중지가 된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게 되게 많아요. 탈모가 되게 많고, 그리고 얘네가 난임이나 불임이 되게 많은 거죠. 그 이유 자체가 얘네가 향수도 되게 많이 쓰잖아. 인공향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향수도 석유계 화합물이기 때문에 경피독으로 피부에 흡수가 되고, 근데 이미 나한테 탈모의 이슈가 있어. 근데 그게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는 계속 탈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나는 그냥 몸에 해로운 약을 먹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어떤 아이 원형 탈모였는데 그 발모 롤볼 바르고 나서 머리카락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소스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원형 탈모나 탈모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지나면 샴푸 쓰고 좀 지나면 되게 머리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를 해서 말려서 털어도 그냥 되게 컬링한 것처럼 머리카락에 되게 힘이 생기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속눈썹 영양제 만들어서 가끔씩 제가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택배가 나갈 일이 있을 때 속눈썹 영양제를 만들어서 넣어드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썹이 말을 안 듣는데요. 짱짱해져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속눈썹에 힘이 없으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속눈썹 그 컬링 해가지고 영양제 바르면 눈썹이 힘이 생겨서 이게 잘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내 눈썹이 내 맘대로 잘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그 타투를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눈썹이나 속눈썹에 속눈썹 영양제 만들어 쓰셔도 되게 효과 있고, 그리고 도테라 샴푸 자체는 묻혀놓고 한 10 내지 15분 정도 있다 감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샴푸가 샴푸를 이렇게 손에 짜서 그냥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내 손에서 먼저 문질러서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에 짜서 그냥 바로 바르면 제대로 문질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국소 부위에만 샴푸가 닿는 거니까 샴푸를 펌핑해서 내 손에서 문질러서 머리 거품을 내는 거라는 거. 그리고 10분이나 15분 있다 감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집에 탈모나 발모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오일들, 뭐 시더우드, 뭐 라벤더, 뭐 일랑일랑, 혹은 뭐 히노키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샴푸 해주면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탈모 샴푸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에너지가 늘 위로 되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땀도 되게 많이 나지만 되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자꾸 머리 빠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이가 한 7살인데도 자꾸 머리가 빠진다는 이슈로 상담을 하는 여기 단톡방 가족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 열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페퍼민트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채팅방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도테라 샴푸 처음 썼을 때 섞은 게 생각나가지고 두 번째 샴푸 쓸 때 라임을 넣었더니 비듬이 생기셨대요. 근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시트러스 계열이기도 하고 걔가 그 감광성이 있죠. 버가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햇볕이 닿는 곳이잖아요. 피부랑 또 다르게 여기로 바로 받으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맞는데 라벤더, 시더우드, 로즈마리도 넣어도 되고요. 로즈마리도 촉명 오일 중에 들어가요. 촉명 오일. 애들 공부 집중 잘 시키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네, 로즈마리 괜찮고요. 그러니까 일랑일랑도 괜찮고 일랑일랑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완화, 긴장 완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두피에서 탈모 예방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더우드. 저는 시더우드, 라벤더, 오렌지도 괜찮고요. 그거 세 개가 좀 그러면은 애들이 좀 지성이고 중학생이고 그러면 막 머리 냄새 나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티트리 추천드려요. 티트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장품 라인에서 주로 나오는 게 티트리, 일랑일랑,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예요. 비싼 화장품 라인에서 뭐 그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내는 라인에 보면은 보통 그거 5가지는 항상 있어요. 근데 시더우드보다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히노키 쓰면 되고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내가 혈압이 높아서 안 되겠어. 그러면 일랑일랑 쓰시면 돼요. 근데 일랑일랑은 많이 넣게 되면은 굉장히 역할 수 있어요. 일랑일랑은 호불호가 확실한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오일이라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쓰는 샴푸 말고 자기가 만약에 난 일랑일랑이 너무 좋아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샴푸에 넣도록 해요. 애들은 집어 던질 수 있어요, 진짜. 샴푸 향이 너무 싫거든요. 일랑일랑, 일랑일랑하고 자스민. 예, 호불호가 너무 강한 네, 오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애가 좀 커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라벤더가 안 들어. 라벤더가 애도 싫고 나도 싫어. 그러면은 로즈 제라늄 쓰시면 돼요. 음, 이제 호르몬이 돌기 시작하니 그때 로즈 제라늄 쓰시면 되고 아니면 시트러스 계열만 써도 충분해요. 음. 충분하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라벤더가 너무 향긋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양육에 대한 그렇게 좋은 이유가 있지 않아서 열심히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서 라벤더가 좋진 않은데 나 대신에 엄마 역할 잘해주렴 이런 마음으로 바르는 마음이 좀 더 커요. 근데 라벤더 하나만 썼을 때는 그냥 그런데 저는 라벤더랑 오렌지, 시더우드 막 이렇게 섞이면은 그거에 섞인 라벤더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난 이 향 별론데 이러면은 자기한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완전 싫은 향이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싫은 거는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오일이 맞아요.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자기한테 좋은 거. 내가 느낌이 좋다. 그런 것을 싫은 향, 나 극복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극복은 나중에. 우리 극복이 너무 많으니까. 극복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내가 맡았을 때 향이 좋은 거.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애들하고 만약에 좀 큰 애가 있으면은, 로즈제라늄 넣는 것도 좋아요. 로즈제라늄도 괜찮아요. 걔도 어차피 호르몬 밸런스를 갖다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더우드 근데,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예요. 걔 이슈는 밸런스예요, 실은. 그 유수분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 같은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 밸런스를 갖다 진짜 잘 잡아줘요. 그래서 걔 이슈는 밸런스라서 내가 너무 그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감정이 너무 요동쳐. 그럴 때는 차라리 로즈라인이 날 수도 있어요. 애가 좀 컸다 싶으면. 그냥 애가 그냥 어린 아이여서 이렇게 할 때는 라벤더가 좋지만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동칠 때는 로즈제라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샴푸에는 로즈제라늄도 괜찮아요. 근데 라임은 감광성이 있어서 비듬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피부 독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굿바이 블랙헤드 레시피에도 라임이 들어가요. 뭔가 벗겨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샴푸에 라임을 넣었을 때 비듬이 생겼다는 건 두피에 자극이 돼서 햇빛을 받아서였든 아니면 두피 자체에 자극이 되었든 약간 표피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비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라임으로 비듬의 이슈가 있었다면 라임을 넣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거는 10ml 기준으로 코코넛 오일에다가 라임 10방울, 레몬 2방울, 티트리 2방울 넣어서 문질러 준 다음에 면봉으로 살살 밀면은 블랙헤드가 빠진대요. 아이들 이제 한참 여드름 나고 막 할 때 코 까맣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밀어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미스트 있잖아요. 미스트에다가 제가 한동안 아버비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비테도 약간 정신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릴렉싱하고 싶은 그런 심적 욕구가 있을 때 아버비테가 땡기는 건데 아버비테에 대한 이슈가 없는 사람은 그 향을 맡으면 나무 광택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정신에 그게 필요하면 나 되게 깊은 안정감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아버비테 향이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거를 집에 뿌리는 룸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발효주정에다 넣어서 그 탁자 닦고 하는데도 쓰고, 오늘 원래 걔가 나무 광택제로도 쓰니까. 그리고 미스트에다 넣어서 뿌렸었어요. 한동안 되게 많이. 근데 되게 웃기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은 효과가 원석이가 하도 여드름이 나는 시기인데 여드름이 이렇게 볼에 났는데 아버비 때 그거 미스트 매일 뿌렸더니 여드름이 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드름이 났던 것들이 고름이 올라와서 마른 상태가 돼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그냥 쓱 털면 그냥 털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흉터 없이 여드름을 되게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아버비테 있으시면 집에 있는 스킨이나 도테라 화이트 미스트에다가 아버비테 한 15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뿌려보세요. 그러면 피부 정화도 되고 여드름도 손대지 않고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춘기에도 저희 집 둘이나 있었지만 아이들 특유의 그 왜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 그 잡내 있잖아요. 머리 되게 기름진 냄새 이런 거 별로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임은 음료에도 넣어 드시고 스트레스 완화하는. 그리고 한때 작년에 언어 치료사들 사이에서 라임의 이슈가 머릿속에 얽혀져서 풀어져 나오지 못하는 이슈를 밖으로 꺼내는다고 해서 언어 치료사들이 도테라 오일에 이해가 있는 분들이 자기 센터 치료실 안에 발행했던 오일로 되게 유명했던 오일이 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있는 분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리고 음. 네, 선생님. 예, 라임은 그 써주신 것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빼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속에서 정리 안 된 걸 뱉어주는 거는 열매 시트러스 계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라임뿐만이 아니고 뭐 레몬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버가못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각각 시트러스들의 특징이 있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시트러스지만 만다린도 있고 한데 그 오렌지 같은 경우는 기쁨이고 버가못 같은 경우에 우울증을 되게 잘 잡고요. 그러니까 시트러스는 전반적으로 순환이 잘 돼서 모든 우울증에 대책을 잘 듣지만 레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레몬이 그 뭐냐,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레몬?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집중이 잘 안 돼. 맨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레몬을 틀어주면 돼요, 집에다가. 음. 레몬을 발향을 하고요. 레몬이나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바질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수험생 오일입니다. 그 네 가지는. 그거 내가 불러드릴게요. 마침 제가 네? 찾았어요. 네, 혹시 이 책이 없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네, 일단 혹시 펜이 있는 분들 불러드릴게요. 총명 블렌드 레시피예요. 10ml 기준 롤볼로 설명을 하면 페퍼민트 3방울, 레몬 3방울, 로즈마리 3방울, 바질 3방울, 프랑킨센스 3방울, 타임 1방울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드랍수가 작은 건 얘가 백향이라고 불려서 되게 멀리까지 향이 퍼져나간다고 해서 다른 오일보다 드랍수를 줄여도 훨씬 더 향도 깊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딴 거보다 들어가는 드랍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총명홍 블렌드라는 것 자체는 뇌순환을 좋게 하는 오일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머리에 열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의 이슈가 있고 나 늘 발보다 머리가 너무 뜨겁다 하는 분들은 이 블렌드 자체를 만들어서 샴푸에 넣어서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레몬이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임상 중에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따님이 약간 조현병과 조울감이 같이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본인이 오일을 몇 가지 사가지고 접목을 해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별다르게 크게 반응이 없었었는데 30대 따님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평상시에는 오일에 대해서 먼저 묻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무슨 향이야? 이거는 좀 맡을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뭐 비싸고 거창한 오일이 아니라 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현병, 조울감 이런 것들은 되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하면 약간 몽롱한 상태? 어떤 것도 되게 또렷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발달 아이들이나 어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뭐 탁자를 쾅쾅 친다거나 바닥에 쾅쾅 그렇게 세게까지 바닥 칠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하는 증상들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과 뇌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몰라요. 근데 쾅쾅쾅 이렇게 두드리면 여기까지가 나고 이 소리가 나는 저 다음부터가 내 밖의 세상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두드리고 쾅쾅거리는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레몬 오일이 너무 좋다고 저건 갖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되게 흔하게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레몬이 주는 몸과 마음에 고양되는 효과는 되게 다채로우니까 집에서 되게 많이 먹는 걸로 뭐 발행하는 걸로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어요. 11살 11살 아이. 아이의 지시 수행이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말로 수시로 하고 거부 의사가 많아요. 근데 의사 표현이 강해서 좀 더 수용적으로 할 수 있는 오일이 있을지. 저는 11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도 만약에 발달이 느린 거라면은, 이 아이가 거부 의사를 하는 게 그냥 모든 게 싫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싫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게 내 마음을 먼저 알아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오렌지하고 라벤더를 갖다가 한번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표현이 너무 강해서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했던 걸 풀어주는 오렌지 오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싫어서 라벤더도 이완이고 내가 달래주고 이런 오일이니까 라벤더랑 오렌지 섞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싫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좋아하는 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걸 대답할 수 있다면은 어떤 게 좋아했을 때 그거 갖다가 많이 발향해 주세요. 많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10방울 정도 발향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감정 오일이 있으면 감정 오일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11살이고 의사 표현 있고 자기 생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감정 오일을 활용하면 되게 좋은 게 지난번에 왜 아이가 후각 인식이 안 좋아서 엄마가 왜 가족들 모두 오셔서 검사를 오셨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월 1일에 그 전주에 청지각 검사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와서 감정 오일을 하러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이가 약간 아스퍼거 성향의 아이인데 감정 오해를 가지고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지시 수행을 할 때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되게 많이 의식하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오해를 딱 썼을 때 이걸로 딱 고쳐.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아이의 기질을 나도 알고 아이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에 친구가 없어. 근데 친구가 없는 요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학교에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친구로서 권해주거나 친해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친구가 없다고 하면 얘가 발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치달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곱씹어 생각하면 그 아이의 문제 안에 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다고. 뿌리가 없는 문제는 없었어요. 어제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되게 수용적인가? 일단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브레인엔조이 카페에 15일인가 본인이 스스로 사운드 소리를 하면서 엄마 자신이 주는 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운드 소리를 해보니까 내 오늘 느낌은 어떻고 아이가 사운드 소리 본인이 끝났는데 왜 나는 왜 계속 안 듣냐 더 듣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너는 쉬는 시기고 엄마가 하는 시기야 라고 해서 본인 듣고 있는 거를 기록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는 어떨 때 기분이 나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 앞에서 혼낼 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다고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아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랐고 그렇게 말한 게 처음이어서 좀 되게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이의 감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어떤 오일을 하면 뚝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다라기보다는 오렌지 오일을 쓰면 조금 담대해질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긍정성을 고양할 수 있으니까 오렌지 오일도 좋고 아까 시더우드가 안에 내면에 있는 나를 밖으로 꺼내놓는 거라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더우드 자체도 좋고 그리고 키즈 컬렉션 안에 브레이브라고 해서 브레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담대함을 키워주는 그 롤버 형식으로 된 그런 타입의 터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쓰지만 그리고 감정 오일이 있다면 감정 오일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아이가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실패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보지? 라는 해결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그렇지. 라는 말에서 끝나면 그냥 너는 그런 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안에서
다른 해결책을 고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오일이 뭐 한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그 향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예전에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8살 아이가 감정 오일을 갖고 있는데 했는데 시트러스 블리스, 뭐 세레니티 뭐 이런 것들 되게 좋다고 하는데 엘리베이션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션 나중에 구비되면 전체 포트를 한번 주세요라고 했는데 전체 포트한테 엘리베이션이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뭐냐면 화가 되게 많다고, 일상생활에 무기력이 너무 팽배해 있고 위로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생활에 되게 화가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소아정신과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소통이나 자기 행동이 자꾸 남에게 오해를 받으니까 아이 자체가 그거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애들의 입장에서 웃길 수 있지만 일종의 화병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꾸 애들에게 어떤 오해를 사. 그리고 내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말과 행동이 자꾸 그 모두 말해서 어떤 시비를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안에 자꾸 뭔가 좌절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를 보면 아이의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주변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감정 오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새끼를 자꾸 힘들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감정 오해를 해보면 왜 얘가 내 자식하고 맞지 않는지도 나와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네가 그래서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내 아이하고 맞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읽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지만 좋다는 아이의 심리는, 난 되게 긍정성의 고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나 되게 일상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슈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여기 누가 와요. 사무실에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막 이렇게 와. 근데 오는 사람들 중에 향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고 전 이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소득 전문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내 어떤 성벽을 허물거나 나에게 어떤 웃기게 말하면 아까 인트루드에서 침입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뭐 뭐 이까짓 게 뭐라고 나를 알고 이게 뭐 이게 뭐라고 저 이런 거 안 믿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저 원래 향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소득 전문직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저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향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향에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특정 오일이 좋다. 그럼 나에게 다채로운 경험이 부족하다. 나에게 아직 열려있지 않은 영역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주세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 본인의 사운드 스토리 후기 안에서 본인이 되게 잔소리가 많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생각해도 아이에게 되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코멘트 밑에 뭐가 있으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앞뒤를 뒤집어 보면 내가 무엇을 할 때 뭔가 되게 많은 주의와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선 해도 되나? 이거 해서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저도 되게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어머님도 나도 그런 이슈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서은이를 유학을 보내게 됐던 계기가 뭐가 있냐면, 서은이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근데 나는 되게 교육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제 말투 되게 짜증난다고 표현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은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 불려 말하면 내 말투 되게 짜증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근데 내가 서은이를 원석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케어할 수도 없는데 내가 내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서은이에게 주입하면 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프레임에 가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답지 않은 내가 돼야 돼요. 나부터.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이렇게. 내가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자꾸 되는 연습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아이에게 자꾸 새로운 영역의 포문을 열 수 있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 안에서 바라보면 되게 동경의 세계고 되게 멀어요. 근데 문 열어보면 그까짓 거 되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나 스스로도 되게 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못 열면 아이는 절대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제가 캠핑이나 이런 것들, 제가 누구 이렇게 가족들의 친해진 이제
토마티스 하면서 친해진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한 8년 정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냥 언니 동생이 된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야 우리 언제 캠핑 가볼까? 뭐 우리 글램핑 가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엄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 우리 나이에는 다 차려진 데 가는 거야.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다 텐트 치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캠핑을 해보지 않은 부모가 되면 내 아이는 캠핑을 해줄 수 있는 부모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아이는 캠핑을 좋아하는 아이로 클지, 나는 캠핑 같은 건 별로 관심 없는 아이로 클지, 아이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경험해봐야 선택할 수 있는데, 아이 스스로는 캠핑을 짜거나 갈 수 없으니 부모가 설계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부모가 되어야 내 아이는 그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준이 있어요. 오늘 어머니 이 방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지가 요법하면서 진짜 많이 좋아져서 1년 만에 와가지고 검사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면서 봤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1년 만에 와서 성지가 검사하면서 엄마하고 상담할 동안 사무실에 있는 모든 오일의 뚜껑을 꺼내 다 냄새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세레니티 안에서 라벤더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후각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친정 식구들하고 쌀국수 집에 갔는데 쌀국수를 먹으면서 아이가 엄마 여기에 그 커피 원두 있잖아요. 엄마 쌀국수에서 볶은 원두 향이 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그런 향을 아이가 체감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표현도 되게 다채로워지고 원래 후각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어떤 자기 피디를 다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언어도 되게 많이 풍부해지고 되게 향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온 가족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지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언어도 작년 한 해보다 훨씬 더 많이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양상으로 검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 후각이라는 건 대뇌 변형계의 시상하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되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몬테소리의 다중감각, 오감을 체험하는 활용, 우리가 오일 갖고 노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토마티스 자체는 귀를 매개로 쓰지만 전두엽의 시각, 청각에 다 영향을 주는 훈련이니까 청지각요법과 아로마를 하면 오감 중에 3개 이상은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각이나 어떤 이런 공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마티스를 하면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뭐 미로찾기를 한다라거나 어떤 뭐 만들기를 한다라거나 모래놀이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외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로 집 안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캐나다 갈 때 원석이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쿠팡에서 약봉투를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서 나눠서 고데기로 그 홍수정 선생님이 가느다란 고데기 알려주셔가지고 약봉투에서 다 고데기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다 밀봉을 해서 만들어 놓고 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소근육 훈련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약을 소분할 때도 약을 이제 그 나트리 장갑을 끼고 약을 손에다 이제 몇 알을 해요. 이걸 이렇게 약을 소분하는 것 자체도 엄지하고 검지를 쓰고 손가락 3개로 내 손가락에 있는 알약을 이렇게 보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면서 계속 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오일 갖고 그런 걸로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약을 소분할 때도 그런 거 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비누를 만들거나 뭐 향수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뭐 만들어 드리는 수분크림 만들거나 할 때도 원석이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드랍수를 계량하는 거, 뭐 저울에다 무게를 자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일상생활의 인지 수업처럼 병행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 하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감정 오일로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되게 비누 작은 프레임이 있어요. 큰 이렇게 용기가 아니라 비누를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조그만 용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뭐 학교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이슈가 있었어. 그럼 그 감정 오일로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내가 이 비누를 다 쓰면 녹아서 사라져서 없어진다고 아이에게 시각화해서 알려줄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라벤더하고 오렌지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하나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우선은 늘 잘 쓸 수 있는
티트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제가 제일 먼저 썼던 프랑킨센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프랑키센스하고 틱트리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오늘 채팅방에 남겨주신 것처럼 질문 같은 거 미리 남겨주시면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정리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수고 잠시만요, 많으셨어요. 잠시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오렌지를 갖다가, 아까 전에 이슈를 갖다가 얘기하셔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오렌지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오렌지가 보통 공무원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늘 일상이 약간 무력하고, 활력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이 지금 약간 좀 지쳐있는 상태일 때 오렌지가 좋을 수 있어요. 오렌지만 좋을 수는 아니겠지만, 오렌지가 유독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렌지 오일의 효과가 막 그 어떤 문제가 확 발생했을 때, 아, 이게 왜 이러지? 최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아, 이런 일도 있었네.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오일이거든요. 그런 오일이니까 아이가 오렌지가 좋다면 내가 요즘 좀 힘들고 약간 좀 지쳐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오렌지가 땡기면 오렌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정적이었던 성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많이 발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상생활에 유연하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보다 내 삶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성환이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너무 고되면 부러진다고. 유연해야 사는데 더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유연하면 상황에 대한 대처를 되게 기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상황 대처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뭔가 부족한 걸 아는데 나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보다 뭐가 좀 잘 안 배워져. 나도 알아. 친구들보다 뭔가를 하는데 속도가 더딘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남들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게 슬퍼. 근데 이거는 발달 아이들만 갖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이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연극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뭐 학교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어릴 때 보면 내가 뭐 주인공을 못해서 뭐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주인공 혼자 나가서 그 연극을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그 연극이 재밌거나 의미 있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주연보다 더 멋진 악역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렌지가 상황을 다각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렌지를 발향하고 먹고 하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해도 감정 오일이든 특정 몇 개 오일이든 갖고서 그 오일의 넘버링을 한다면, 엄마 나는 오늘 밸런스가 제일 좋고 세레니티가 두 번째로 좋고 뭐 시트러스 블리스가 네 번째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원석이가 오늘 뭔가 마음이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데 오늘 과업이 되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일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 뭐 원서이가 마음이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격려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 아이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뭐 어째서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냥 내 포트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뭔가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제가 뭐라고 이해했냐면 작년에 원석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돈반 담임한테 어떤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아서 아이가 막 틱이 오고 불안이 되게 높았을 때 원석이의 이상한 징후를 알 수 있게끔 첫 번째 보여줬던 행동이 자꾸 할아버지 녹음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싶어서 우리 아빠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원서이가 그거를 할아버지 목소리라고 이제 잘못 눌러서 지워질까 봐 원본은 다운 받아 놓고 그 녹음기 안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어 있어서 자기가 생활할 때 틀어보고 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내팽개치고 할아버지 녹음기 어딨지라고 자꾸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집에 없고 삼촌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서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부터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학교를 캐기 시작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내가 감정을 해석법을 아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향이 좋냐고 이제 4개부터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을 해서 그 10개가 다 가능해지면 10개를 해도 되고 4개 따로 6개 따로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훈련을 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보고
남이 읽어주는 리딩을 읽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임을 자각하는 거. 거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청지각 요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자폐지만 저희 아이 자폐 2급인데 제가 원석이가 8살 때 아까 제가 지금 16년에서 9년 차니까 원석이 7살 때 토마티스 치료사가 됐어요. 원석이 8살이 됐을 때 저는 이미 레벨 2를 따서 청지각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 원석이가 청지각 검사가 가능했던 건 12살이 돼서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높은 음, 낮은 음을 식별할 수 있고 일관되게 어떤 반응에 대해서 지표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살이 됐을 때 아,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검사 지표가 나오는구나라고. 결과적으로는 점차 지나가면서 검사가 가능할 정도의 인지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고양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카드를 배워보면 모든 오일은 향이 다르지만 모든 아로마 오일이 갖고 있는 이슈는 밖으로 나를 꺼내놓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나에게 대담함을 주거나 너무나 좌충우돌하고 대책 없이 나대는 나에게 너를 진정시키고 해보라고. 속도를 조절하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오일은 해보고 행하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것을 조절하면서 해볼지 용기가 없으니까 담대함을 갖고 해볼지 모든 이슈에 해보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게 오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일 가지고 그냥 소꿉놀이처럼 즐기시면 돼요. 발향하고 먹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 그냥 놀이처럼 해보시면 되고 양육도 토마티스도 오일도 여러분에게 숙제가 아니길 바래요. 그러니까 숙제처럼 하면 재밌지 않잖아요. 재밌지 않은 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발향하려면 상당히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디퓨저를 닦든 안 닦든 뭐 그냥 내가 원액 디퓨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꾸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서로의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수정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시작은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것도 결과가 없어요. 모두 다 시작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과정에 나 이런 거 이만큼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나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내가 자신 있어야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테라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2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 남들은 그냥 내가 써보면서 엄벙덤벙 써봐. 되게 괜찮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권해주고 알려줄 수 있으려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쓰면서 같이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되게 깊이가 있지만 하는 것의 종류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같이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믹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엄봉덤봉 그냥 여러 개 시작해도 돼. 이런 마인드를 수정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고 내가 수정 선생님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건 나는 뭐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이게 뭔지 알 때까지 해요. 라고 하는 지구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해지면 되게 강력한 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작만 있는 사람과 시작은 별로 안 하지만 그 시작한 거 끝까지 가는 사람 그 두 개 합하면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멋지요. 그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걸 1시간 반짜리 줌으로 끊어서 5분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끊기기 전에 마무리하면 인사하면 될 것 같고요. 미연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맞다고 마스크에 오렌지 묻혀달라고 요청하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학교 발향 많이 해주고 그리고 가끔 오일하면서 내 스스로 눈물 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마음을 오일이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감정오일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독려받고 응원받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은이한테 갔는데 저한테 어떻게 영어 선생님 20년 했는데 나보다 영어로 말을 못하냐고 저를 쫑크를 줘가지고 제가 요즘에 가끔 사무실에 나와서 챗 GPT 가지고 한 20분 정도 영어 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챗 GPT한테 영어로 물어봤어요. 나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 하나는 둘째를 낳고 나서 몸무게가 만상 몸무게를 돌파했어. 근데 몸무게가 10살이 줄어들질 않네. 그랬더니 얘가 쭉 영어로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테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라는 걸 제가 챗 GPT 하면서 알았고요. 오늘 또 제가 나 그 뭐 어티즘이라고 디서빌리티를 갖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데
너 나한테 어떤 조언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게 유감이래요. 그러면서 너 되게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가 도움을 원하면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세라피나 인터벤션이나 중재안이나 어떤 치료법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너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어시스트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걔가 영어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navigate the disability of autis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티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잘 내비게이트가 운전해서 항해해 나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각 요법과 아로마로 여러분의 삶을 되게 잘 내비게이트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 중이니까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정 선생님 너무 많이 애쓰셨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수정 선생님이 한동안 캐나다 가서 이제 오빠 만나러 가고 이제 아이하고 여행한다고 가실 거여서 그 이후에 제가 두 번째 강의자를 물색해서 어느 날 개인톡을 딱 드릴 거예요.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본인들의 임상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버려야 내 아이도 어디 가서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돼요. 나는 어디 가서 내 목소리 못 내면서 야, 뭐 창간학교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넌 손도 안 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부터 원석이 엄마가 나한테 올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제가 일단 지적하기 전에 참가하실 분을 먼저 받을게요. 그 개인적으로 주세요. 수정 선생님 캐나다 가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은 없이 그분에게 바로 바톤이 넘어갈 거니까 누가 이제 용기를 내실 건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녹화본 들어오신 분들 필요하시면 드릴 거고 일단 그 브레인즈의 방에는 공개로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수정 선생님 네, 허락하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